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과 정영기입니다. 방금 국민의힘 경선 주자를 선출했습니다. 홍준표와 윤석열과 홍준표가 경쟁을 했는데 윤석열이 뽑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가 되길 바랐는데 응원도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홍준표의 집념 대단합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열이, 저보다 나이가, 제가 58년생, 홍준표는 54년생이니까 4살이나 많은데 72일 동안 경선 열차를 72일 동안 운행하면서도 건강에 그렇게 뒷받침해 주는 거, 그런 열정을 지니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힘, 이건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15명 중에 2명까지 이렇게 드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저도 선거 조그마한데 한번 나가봤는데 8명 나오는 데서 7등, 7등 했습니다. 참 남자에게 선거는 큰 일이고, 그런 데 가서 이제 경험을 쌓고, 인간이 정치적 동물인데 한국인은 특히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을 선발하는 그 대결에서 집념이 대단했지만, 그리고 그 건강, 저보다 4살 많은데 진짜 제가 72일 동안 그렇게 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과 모든 게 심리적 건강과 합쳐지니까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솔직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무학이다, 학교에 가지 않았다. 어머니는 문맹이다, 글자를 몰랐다. 그리고 서문시장 노점에서 어머니가 나물이다, 뭐 과일이다 이런 걸 팔아서 자기를 가르쳤다 하는 자기의 인생 역정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죠. 무척 솔직 담백합니다. 그게 이제 그 돌돌 돌리지 않고 직구를 돌리는 그 어투가 좋아서 20, 30대가 호응을 했는데, 역시 기존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홍의 단점은 뭐냐, 제가 생각할 때 역시 조직력이죠. 당협이다 국회의원을 뭐 한 250명 지역구에서 뽑던가요? 그러면 250군데 중에 윤석열은 한 159 안팎을 당협위원장을 포섭해서, 국회의원이 그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또 그런 면이 있죠. 그렇게 조직적으로 나오는데, 이 조직력이 뭐 30% 안팎만 통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도 여론조사에서는 아마 홍준표가 상당히 이긴 것 같은데, 당심에서, 당원에서 크게 졌잖아요. 21만 윤석열, 12만 홍준표. 그러니까 무려 9만 차이나 나잖아요. 약 9만 차이. 이 어마어마한 거를 여론으로 배울 수 없어. 저도 한 5만 안팎 차이가 나면, 여론에서 한 10% 안팎으로 하면은 이건 극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른바 뭐 독고다이 특공대라고 하는데, 단독으로 논다고 하는데, 그런 그 뭐랄까요, 인맥의 한계, 조직력이 너무 연약한 거, 이게 페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큰 페인은,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뭐 안 주고 안 받으면 그만이다. 그리고 누구하고 밥 한 끼 먹자라든가, 지나가는 말로라도 뭐 고맙다라든가, 이런 게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너무 혼자서 그 독단적 경쟁력, 그리고 실력, 이게 강조돼서 그런지, 그걸 중시해서 그런지 조직력에서 너무 취약해도 너무 취약했죠. 그러니까 당심을 얻지 못한 거고, 물론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권하고 문재인하고 지난번 선거할 때 아마 그 프레임으로 씌워서 그 여자들에 대한 그 뭐 발정제 이야기, 그 다음에 자기 장인 어른을 영감탱이로 했다는 그런 그 뭐랄까요, 프레임에 갇혀서 거기서부터 벗어나오지 못한 게 아닌가. 한계가 컸죠. 이게 뭐 조직력과 이제 어떤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점이 취약했기 때문에 그 큰 차이가 났죠. 저도 한
국민의힘 거기에서 되게 한 20% 안팎 난다 하더라도 20% 정도 난다 하더라도 한 뭐 그 5만 차이 같은 건 극복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그보다 더 나버렸어요. 그렇다면 아마 신규 가입자 중에도 젊은 사람도 좀 가입을 꽤 했는데도 젊은 사람 중에서도 윤으로 간 사람이 꽤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윤은 뭐 어찌 보면 지자체장도 안 하고 국회의원도 안 하고 정계에 입문해가지고 4개월 됐다고 하던가요 지금? 굉장하죠. 이런 대통령 후보도 제 기억에는 거의 처음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는 국회의원을 한 다음에 대학에 도전했잖아요 대권에. 근데 그 인내력은 대단하죠. 그 혼자서 버텨낸 추미애와 그 밖에 그 여당 세력과 어찌 보면 대통령과도 이렇게 겨루기를 하는데 그거를 혼자 다 받아냈잖아요. 아마 그게 굉장한 이미지를 쌓았고 그래서 8월부터 시작하면 8월에는 아마 홍준표는 한 4% 안팎 그때도 윤석열은 30% 안팎을 유지했을 겁니다. 뭐 7, 8배 차이 났는데 이게 역시 바뀌지 않았죠. 뭐 47대 41 안팎이던가요. 그러니까 6% 2차 경선 때 되게 뭐 소문으로 나오는 게 4% 안팎 그랬는데 저는 이거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벌어져서 6% 안팎 차이가 났죠. 이번에는 이제 물론 당심을 50%나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인내력 그거 홍준표는 사법고시 5수했다고 하고 윤석열은 9수했다고 하는데 이 9수 하면서 버텨낸 그 자기 뭐랄까요 자제력 그럼 인내력 이런 게 그런데 최적점은 정치적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 그 다음에 아무래도 거기에 좀 국회의원 이번에 뭐 홍준표는 3명 그쪽에는 35명인가 10배 이상 갔잖아요. 한 12배 안팎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선거 공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 이른바 이 농공행상하면서 구태를 벗을 수 있을 것인가 자기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자기 경험도 없지 정치적 지식도 약하지 그 다음에 그런 연대를 통해서 이번에 경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공로자가 너무 많다. 그 구태들을 벗는 게 한계가 있을 법하다. 이게 이제 취약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라는 어찌 보면 뭐 그 지자체장을 하면서 쌓은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이런 그 여권도 프리미엄까지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을 상대해서 과연 정권을 교체해낼 것인지 정권 교체 열기는 매우 크기 때문에 잘만 하면 그러나 뭐 그 정치 학습 능력이 그렇게 둔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뭐 언행 실수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그런 감점 요인들이 이번에도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당심의 벽을 넘지 못하고 홍준표는 2위에 그쳤고 그 다음에 윤석열은 후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원희룡과 유승민은 이제 또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 나이로 봐서는 홍준표가 뭐 가장 많기 때문에 지금 68세인데 다음에는 73세인데 아마 김대중 또 70대 초반에 도전하긴 했던가요? 아무튼 이번 판은 야권판은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제가 미는 사람의 취약점 그 다음에 윤의 취약점 이 그 구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구태들의 공로가 무척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자칫하면 자기 정치를 펴는데 이제 인사를 잘 해서 물론 뭐 정치력을 발휘하면 괜찮겠지만 그러나 철학이나 뭐 이런 건 맞으니까 잘하기를 바라고 정권도 교체를 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